달그락, 달그락.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정적을 깨는 소리가 부엌을 조심스레 채웁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춤을 추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거실까지 은은하게 번져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철입니다. 올해로 52,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지요. 오늘은 늦둥이 막내딸 지수가 현장 학습을 가는 날이라 서툰 솜씨로 남아 아빠표 김밥을 싸고 있는 중이랍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소금과 깨소금을 뿌리로 주걱으로 살살 비벼냅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알들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노랗게 익은 계란지단, 분홍빛 햄, 그리고 초록색 시금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참 풍요로운 풍경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고소하고 행복한 냄새를 맡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지릿하게 저려오니 말입니다. 제 기억 속의 도시락 냄새는 이렇게 향긋하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은 늘 시큼하고 지릿하고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냄새로 시작된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40여 년 전, 제가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여러분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그때 우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 같던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일찍 병석에 누우셨고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채소를 다듬어 파시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방 안에 물그릇을 떠놓으면 아침엔 쪽한인 설얼음이 얼곤 했죠. 그 시절 학교 교실 한가운데에는 큼지막한 조개탄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교시가 끝나면 주번 아이들이 주전자에 물을 받아오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가방에서 양은 도시락을 꺼내 난로 위에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수업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 안은 밥 눕는 구수한 냄새와 반찬 익는 냄새로 가득 찼죠. 아이들은 그 냄새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며 킬킬거렸지만 저는 그 시간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정말이지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야, 어디서 쉰내 나지 않냐? 바로 제 짝꿍이었던 영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콩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도시락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반찬이래야 겨우 멸치 몇 마리와 김치가 전부였죠. 멸치는 눅눅했고 김치는 푹 쉬어버린 묵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혹여나 김치 국물이 셀까봐 지난달 달력종이나 헌 신문지로 도시락을 몇 겹이나 감싸고 다시 낡은 책보자기로 꽁꽁 묶어주셨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냄새는 신문지를 뚫고 보자기를 뚫고 나와 교실 공기를 붉게 물들이곤 했죠. 난로 제일 밑바닥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에 제 도시락이 놓일 때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뜨거운 열기에 데워진 쉰 김치 냄새는 훨씬 더 강렬하고 맹렬하게 퍼져나갔으니까요.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칠판 앞 선생님의 말씀보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웅성거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어우, 냄새 진짜 심하다. 오늘 당번 누구야? 환기 좀 시켜라. 아, 누가 또 김치 싸왔나 본데. 아, 머리 아파.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제 뒷덜미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과서에 코를 박고 필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귀가 붉게 달아오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죠. 그때 제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샤프심이 뚝 부러질 만큼 손에 힘을 주면서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점심시간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종이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 점심시간 종이 울렸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난로가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인파에 떠밀리듯 난로가로 갔지요. 목장갑을 낀 손으로 뜨거운 도시락을 집어드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헌신문지는 김치국물에 젖어 불기 얼룩져 있었고 그 축축하고 불쾌한 감촉이 장갑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제 가난이 붉은 피처럼 배어나오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의 도시락 뚜껑이 열릴 때면 그 비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뽀얀 쌀밥 위에 노란 계란 프라이가 이불처럼 덮고 있고 그 아래는 칼집낸 비엔나 소시지가 줄지어 놓여 있거든요. 케첩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인 그 달콤한 향기는 제 도시락의 시큼한 냄새를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철아, 너도 같이 먹자. 얼른 꺼내봐. 나 오늘 소세지 많아. 영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말할 때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도시락을 아이들 앞에 그 화려한 반찬대 사이에 내보이는 게 발가벗겨진 채로 광장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창피했으니까요. 아니야,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체했나 봐. 너희끼리 먹어. 저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는 도시락을 챙겨 슬그머니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찬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교실 안의 음식 냄새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학교 건물 뒤편 인적 드문 수도가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그리고 앉아 불 깨물든 신문지를 벗겨냈습니다. 눅눅해진 신문지 조각들이 손에 묻어났죠. 뚜껑을 열자 밥알이 눌린 자국 그대로 굳어있는 볼이 섞인 밥과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 볶음김치가 보였습니다. 김치는 볶았다기보다는 끓인 것에 가까울 정도로 국물이 흥건했어요.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겉돌았습니다. 짭짜름하고 시큼한 맛. 그건 단순히 김치 맛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의 맛이었고 부끄러움의 맛이었죠.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는데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락을 사셨을까요? 쌀독 바닥을 긁어 모은 쌀에 보리를 섞어 안치고 변변한 양념도 없어 맹물에 씻은 묵은지를 기름 2방울에 볶으셨겠죠. 그 새벽 부엌의 냉기 속에서 당신의 손은 얼마나 시리셨을까요? 아마 김치가 쉬어버린 걸 알면서도 다른 반찬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담으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거칠고 튼 손보다 당장 친구들 앞에서 구겨지는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거든요. 저는 반도 비우지 못한 도시락 뚜껑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찬물에 도시락을 헹구며 다짐했었죠. 나중에 어른 되면 진짜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매일 고기만 먹을 거야. 이런 쉰내나는 김치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정성을, 그 붉은 마음을 차가운 핫수구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버린 것이 밥과 김치가 아니라 어머니가 제게 줄 수 있었던 전부였다는 사실을요. 지금 제 앞에는 햄과 맛살이 가득한, 보기만 해도 배부른 김밥이 놓여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 도시락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재료는 풍성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는 그때 어머니의 도시락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요. 오늘따라 유난히 도마 위에 칼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 아마도 가슴 속에 묻어둔 후회 때문일 겁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빚에 대한 고백이자 다시는 전할 수 없는 뒤늦은 사모곡입니다. 그날 아침 제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입동이 갓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코끝이 시릴 정도였지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어 꼼지락거리던 제 귀에 어김없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아버지가 드실 약탕기를 살피고 우리 남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유혹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그날따라 괜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 옆집 아주머니가 제사 지내고 남은 전을 조금 나눠주셨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도시락 반찬으로 동그랑땡이나 산적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철없는 기대 말이죠. 부엌문을 열자마자 자욱한 김서림 사이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년을 입었는지 모를 팔꿈치가 다 헤어진 자주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죠. 쪼그려 앉은 어머니의 등은 유독 작고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어머니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야? 하지만 도마 위를 본 순간 제 기대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기름에 지져진 전 대신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묵은지가 시뻘건 속을 드러낸 채 놓여 있었거든요. 김치 볶는 중이다. 멸치랑 같이 볶았으니 맛이 괜찮을 게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울컥하고 치솟았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과 제 초라한 도시락이 머릿속에서 교차되면서 어린 마음에 쌓여있던 열등감이 폭발하고만 것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또 김치야! 나 오늘 도시락 안 가져가! 제 고함 소리에 놀라셨는지 어머니의 칼질이 뚝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터진 입은 독화살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냄새난다고 놀린단 말이야. 영수는 매일 햄이랑 계란 싸우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쉰 김치뿐이야. 창피해서 학교에서 밥 못 먹겠어. 부엌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연탄불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저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김치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화가 나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야단을 맞을까 봐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죠.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젓가락을 들고 볶은 김치를 도시락 한 구석에 꾹꾹 눌러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밥 위에 멸치 몇 마리를 더 얹으시고는 행여나 국물이 셀라 신문지로 도시락을 감싸기 시작하셨죠. 그 손놀림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주는 도시락을 저는 획 납치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그 온기마저 싫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퉁명스럽게 내뱉은 거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철아 차 조심하고 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찬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씩씩거리느라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가방 속에서 도시락이 달그락거리며 제 등을 툭툭 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철없는 것을 꾸짖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영 찜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고 말한 것뿐인데. 스스로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조금 전 어머니의 그 굽은 등과 떨리던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시던 그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만 같았죠. 교실에 도착해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번이 난로 위에 도시락을 쌓으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가방을 책상 옆에 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도시락을 꺼내지 않으리라, 냄새를 피우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습니다. 1교시, 2교시가 지나고 배꼽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난로 위에 올려놓은 도시락을 확인하며 입맛을 다실 때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죠. 배고픔과 자존심 그리고 아침에 두고 온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처박힌 도시락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엉으리는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도시락 속에 어머니가 숨겨두신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와, 밥 먹자. 4교시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난로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가 각자 자신의 도시락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죠. 뜨거운 김이 훅 끼쳐오르고 뚜껑을 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온갖 반찬 냄새가 교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멸치 볶는 냄새, 구운 김 냄새, 그리고 영수 도시락에서 나는 고소한 소세지 냄새까지. 그 냄새들이 제 코를 찌를 때마다 저는 숨이 톡톡 막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철아, 뭐해? 빨리 도시락 가져와. 내 거 계란말이 하나 줄게. 영수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해맑게 불렀지만 저는 못 들은 척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너희끼리 먹어. 어설픈 거짓말을 남기고 저는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교실 안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저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 본관 뒤편에 있는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볕이 들지 않아 늘 음습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도시락이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라면 말이죠.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엉덩이로 전해지는 냉기가 얇은 교복 바지를 뚫고 올라왔지만 아침에 어머니에게 쏘아붙였던 말들이 가슴을 더 시리게 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은 난로 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탓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김치 국물에 젖어 붉게 얼룩진 신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축축하고 눅눅한 감촉이 싫어 손끝으로 조심스레 신문지를 벗겨냈습니다. 드디어 드러난 양은 도시락 뚜껑.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얀 보리밥 위에 얹힌 붉은 볶음김치. 기름기는커녕 국물이 흥건해서 밥알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뚜껑을 열자마자 확 풍기는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허기가 졌지만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죠. 그냥 뚜껑을 덮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아침부터 굶은 탓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밥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숟가락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김치 아래 밥 속에 파묻혀 있던 희끄무리한 무언가. 저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밥을 헤집어 보았습니다. 밥알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주 작게 조각난 계란 프라이 반쪽이었습니다. 노른자는 거의 없고 흰자가 대부분인, 아마도 아버지께 드실 밥상에 올랐던 계란의 귀퉁이를 조금 떼어낸 것 같은 그 초라한 조각.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어머니의 굽은 등과 멈칫하던 칼질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 힘없는 목소리가 도시락 안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투정 부리며 쏟아낸 모진 말들을 듣고도 그 가난한 살림에 어떻게든 아들 길을 살려주려고 당신 몫은커녕 아버지 몫까지 덜어내어 이 밥 속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행여나 친구들이 볼까 하며, 혹은 밥에 온기라도 식지 말라고 밥 속에 깊이 파묻어 두신 그 마음.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계란 조각과 김치 국물에 밴 찬밥을 한 입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이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겉돌았습니다. 씹을수록 시큼한 김치 맛과 비릿한 계란 맛이 섞여났지만 그 맛을 느낄 새도 없이 눈물이 툭 하고 도시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입안에 밥을 가득 문 채 저는 소리 죽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씹어야 하는데, 삼켜야 하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짭짤한 눈물 맛이 김치 맛과 섞여 묘한 맛을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밥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수도가 구석에서 저는 짐승처럼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아침에 제가 뱉은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시락을 싸면서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을까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했던 어머니. 저는 반도체 비우지 못한 도시락을 들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은 밥을 물에 헹궈 하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걸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임 도시락을 헹구는 제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웠지만 가슴은 불덩어리를 삼킨 듯 뜨거웠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어머니께 맛있는 것만 사드리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슬픈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텅 빈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이 가난이, 이 지독한 냄새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교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 만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수도가 하수구로 흘러가던 그 붉은 밥알들이 마치 제가 버린 어머니의 마음 같아서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습니다. 가난이 싫어 도망치듯 공부했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법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도 했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도 장만했지요.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제 인생에 새겨지는 동안 어머니의 허리는 더욱 굽어졌고 머리칼은 하얗게 샜습니다. 저는 맹세했었습니다. 성공하면 어머니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사드리겠노라고. 하지만 막상 생활이 펴지자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가난의 냄새가 밴 그 낡은 집이 싫었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저의 비루했던 과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 작아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철아, 애비냐? 나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어머니가 당황스러웠지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잊고 살았던 그 익숙하고도 지긋지긋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시큼하고 쿰쿰한 묵은지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양손 가득 짐꾸러미를 들고 계셨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파, 검은 봉지에 담긴 들기름, 그리고 빨간 국물이 셀까봐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김치통. 아니, 전화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건 다 뭐예요? 제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나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어머니의 낡은 신발과 흙 묻은 보따리가 거실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지수가 김치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온 김이 좀 가져왔다. 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주섬주섬 보따리를 푸셨습니다. 테이프를 얼마나 단단히 감아 놓으셨는지 푸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열리자 온 집안에 강렬한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붉은색으로 바뀌며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창문 좀 열어.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냐?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김치를 싸들고 다녀요. 택배로 보내면 됐는데.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거 많아요. 제발 이런 것 좀 가져오지 마세요. 결국 저는 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중학생 때 그날 아침처럼 말이죠. 제 말은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냄새가, 이 궁상맞은 모습이 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가난의 증거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햇김치가 맛있게 돼서. 어머니는 황급히 김치통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주글주글해진 손등 위로 붉은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온 짐들을 다시 주섬주섬 챙기셨습니다.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어머님. 아내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그냥 얼굴 한번 보러 온 거니까 됐다. 어머니는 도망치듯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무거운데 여기까지 들고 오셨는데. 아내의 타박에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이 답답했습니다. 체한 것처럼 명치 끝이 꽉 막혀왔습니다. 잠시 후 담배나 한 대 피울까 싶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좁은 공간 안에 아직도 어머니의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아파트 입구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려고 했던 발길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아까 제가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그 김치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굽은 등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전 부엌에서 보던 그 뒷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보다 훨씬 작아지고 초라해졌다는 것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못난 성격이 뭔지.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다시 들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졸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위태해 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버리고 간 검은 비닐봉지가 화단 구석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홀린 듯 다가가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고무줄에 묶여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사 먹이라. 엄마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넣었다. 미안하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성공했다지만 여전히 마음은 가난한 중학생 그대로라는 것을. 그래서 그 늙은 노구에 무거운 김치통을 이고 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차비까지 아껴 모은 쌈짓돈을 쥐어주고 가신 겁니다. 저는 30년 전 수도가에서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아침 밥 속에 숨겨져 있던 계란 프라이와 오늘 이 봉투 속에 담긴 꼬깃꼬깃한 돈, 모양은 달랐지만 무게는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바보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매캐한 매윤 냄새만 텅 빈 도로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버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왜 저는 늘 한 발 늦는 걸까요? 왜 사랑은 늘 내리사랑이고 후회는 늘 치사랑인 걸까요? 그날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것은 김치 냄새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썩어 문드러진 제 못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가 두고 가신 김치통을 끌어안고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훅 끼쳐오는 그 시큼한 냄새가 더 이상 부끄러운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제 살을 깎아먹인 어머니의 피 냄새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했지요. 눈물 젖은 밥이 어떤 맛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입에 넣을 때마다 목구멍으로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이 넘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꾸역꾸역 그 많은 김치를 다 비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후회는 언제나 늦게 도착하는 손님인가 봅니다. 제가 그 못난 자존심을 내려놓고 엄마, 김치가 참 맛있네, 고마워요 라고 말할 용기를 냈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귀가 너무 어두워지신 뒤였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어 좋은 식당을 예약했을 때는 어머니의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져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떠나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딸아이의 도시락을 다 쌌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김밥을 통에 담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김밥에는 햄도 있고 맛살도 있고 몸에 좋은 시금치도 들어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양념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 그 바보 같은 희생이라는 이름의 양념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학창 시절 제 도시락에서 나던 그 고약한 김치 냄새는 단순히 쉰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벽잠을 설치며 찬물에 손을 담그셨던 어머니의 정성이 발효되는 냄새였고, 자식 기죽지 말라고 밥 속에 계란을 숨겨두셨던 그 애틋한 마음의 향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빨간 국물 자국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그려낸 사랑의 지도였던 것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굽은 등으로 힘겹게 리어카를 끄시는 할머니를 보거나 시장통에서 자식에게 줄 생선을 고르며 흥정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면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분들의 거친 손마디에서 깊게 패인 주름에서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부를 묻곤 하지요. 어머니, 그곳에서는 배고프지 않으시지요? 찬밥 드시지 않고 따뜻한 밥 드시고 계시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김치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52살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비싼 한정식집 요리보다 투박한 양푼에 썩썩 비벼주시던 어머니의 비빔밥이 사무치게 그리운 나이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와도 그 맛은 다시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손맛은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딸아이가 현관을 나서며 밝게 인사합니다. 아빠, 도시락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 해맑은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딸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의 도시락을 떠올릴 때 저는 어머니처럼 훌륭한 맛은 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 따라 올리며 40년 전 그날 아침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평생을 미루다 결국 하지 못했던 그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내 도시락 싸주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싸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의 투박한 사랑이 촌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전화를 귀찮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부디
저처럼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엔 조금 일찍 귀가하셔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에 코를 맡겨보세요. 그리고 쑥스럽더라도 한마디 건네보세요. 엄마 밥이 최고야 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테니까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도 이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